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의사 한동화입니다. 환절기라 요즘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알레르기 때문에, 또 비염 때문에, 또 천식 때문에. 이게 다 뭐에 관련돼 있어요? 면역력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면역이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면역이 좋다. 뭐예요? 제가 아침에 코가 막혔어요. 뭐예요? 적응력이 떨어진 겁니다.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적응력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다는 거는 적응력이 좋다는 거고요. 또 저항력, 이겨내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도 면역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세를 제가 누르고 있어요.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긴장은 많이 했지만 적응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면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파요, 내가 다리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치료를 안 했는데 저절로 좋아져. 자연 치유력.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 이제 힘들면 입안이 헐어. 수포가 생겨. 그렇죠? 그런데 안 나. 근데 어떤 분들은 뭔가 좀 나을 것 같아 했는데 금방 없어졌어. 그 차이는 바로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느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환자분이 오세요. 환자분이 원장님, 제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많이들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 있는 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퉁퉁 부었어. 무릎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면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많이 먹는, 예를 들면 홍삼. 홍삼은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요, 홍삼 먹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 반응을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입안이 많이 헐고 수포가 생기고 잘 안 낫는 경우, 그럴 때는 면역 기능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죠. 잘 기억하세요. 면역은 저하된 경우는 끌어올려줘야 되지만 항진된 경우는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하게. 어머니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인상을 쓰고 있어. 하지만 저는 적절하게.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 알레르기나 면역질환이 생기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공격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공격을 당하잖아요. 적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괜찮습니다 라고 진정도 시켜주고 피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게 바로 면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 보니까 다들 저보다 연배가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편도선염 때문에, 급성 편도염, 만성 편도염 때문에 자녀분의 이렇게 편도선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상담받은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감기 걸리면 40도 이상의 고열, 그다음에 코골이, 그것 때문에 병원 가니까 편도선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편도선을 떼십시오. 밤에 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그거는 아데노이드라는 인두편도가 부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편도선이라고 하는 거는 해보세요. 편도가 부었네요. 그거는 이렇게 구개편도. 하면 밤들처럼 보이는 거. 근데 코 뒤에도 편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뗀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편도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에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도를 퇴화기관이다. 예전에는 굉장히 큰 기능을 했지만 요즘은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이렇게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도기관은 가급적이면 떼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흉선, 골수에도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고, 비장이 면역세포들이 파괴되는 기관입니다. 우리 면역세포 수를 조절하는 게 바로 비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요즘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왜 드세요? 장 건강을 위해서. 장에는 뭐가 많아요? 정상 세균총, 유산균이 많죠. 그래서 소장이나 대장도 굉장히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장 중에?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회장님. 소장 끝부분에 회장이 있어요. 거기에 면역세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대장에 유산균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회장이라는 부위에 파이어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힘들어 하시면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호흡기는 유일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뚫려 있는데 유일하게 무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림프절들 있죠. 또 여러분들이 또 만들 때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남성분도 한 명 보이시는 것 같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팁을 드리면, 시간 날 때마다 겨드랑이, 시간 날 때마다 사타구니, 서해부를 만져보셔야 돼요. 콩처럼 뭐 잡히는 거 있는지. 거기에는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손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암을 진단받았냐? 병원 가서 안 게 아니라 자기가 발견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타구니를 만져보니까 콩처럼 많이 잡히더래요. 이게 뭐지?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암이 생겼던 거 아니라 암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림프절들이, 그러니까 림프는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 순환만큼 중요한 게 림프 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인 경우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활성화가 돼 있으면 면역 반응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이 들어와서 군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림프절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주 만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방암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샤워하실 때 겨드랑이도 씻지만 말고 자주 만져보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기관 때문에 우리 그 몸에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질환들의 종류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정 일들 하시다 보면 가시에 찔리잖아요. 가시에 찔리면 예를 들어서 찔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피도 나고 또 붓고 아프고 빨개지고. 그게 염증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 염증 반응들은요, 너무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를 먹기도 하는데 그 염증 반응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이쪽으로 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총 출동합니다. 그래서 쭉 가요. 그래서 진물이 나잖아요. 진물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슬켜서 이렇게 진물이 나. 절대 닦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진물을 내는데 닦아내면 안 되죠.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염증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죠. 그러다가 낫잖아요. 감기 요즘 이렇게 항생제나 해열제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감기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가벼운 바이러스 질환은 낫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감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감염이잖아요. 감염이 됐어도 우리가 스스로 치료될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면역이죠.